쓰라니까. 그리고 그걸 약속으로 문서화해서 다 돌리고 그게 왜 안 됐으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놈들은 다 쥐새끼들입니다. 내가 계속 쥐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쥐새끼와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요건 공산당이죠. 요거 국민의힘은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같은 위치에서 지 멋대로 합니다. 2차 내란을 한 한동훈과 한덕수, 철저한 기회주의자고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자인데 한덕수는 한 발 더 나가서 뭐가 있습니까? 한덕수한테는 샤머니즘이 있는 거죠. 주술적 광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파피루스님, 결과를 보십시오. 우원식과 친문 수박들 적대적 공생관계. 이들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과 친문 수박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친문 수박들 정말,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면 정말. 자, 예, 한덕수 국무총리 플러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제가 설명하느라고 직무 설계론을 아주 쉽게 얘기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이 직무가 있어요. 이 직무는 대통령 직무죠.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은 직무 담당자죠. 대통령이란 직무를 담당한 담당자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무 담당자 윤석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자는 선출직인 거예요. 선출직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자에게 헌법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해놨는데 가리망상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뭘 평화적인 남북 통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그 좋은 얘기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이 일 밑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이거 행동 강령 같은 거예요. 이런 계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대통령실과 이 직원들을 거기다 몰아놓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나 자기 마누라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절대로 했죠. 재량에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 남은 능력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겨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이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 재량으로 이만큼 더 하는구나. 예를 들면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다 빚진 거를 다 갚고 그 예산을 전략해가지고 복지 3종 세트를 만들고 또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5천억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실적을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이 말이야. 이거는 재량이죠. 자기 능력을 반드시 해야 할 일에 그치지 않고 더 해서 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법규화할 수도 있고 가리망상하지만 법규화하는 것이 좋아요. 독일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재량에 맡겨진 일들은 더 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죠. 빌리 브란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재량에 맡겨진 일을 너무너무 잘해서 죽을 때까지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계약서 같은 거를 써야죠. 직무기술서는 하위직에서는 그렇게 하고 위에 대가리에 올라가면 직무기술서로 하기보다는 직무기술서는 딱 형식이 갖춰지는 거니까 직무기술서보다는 성과계약서 같은 것으로 합니다. 업무협약서를 쓰든지 이름은 뭐라고 해도 그런 것을 약속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임용직, 장관, 차관 이런 부류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이니셔티브가 뭐라는 것도 딱 거기에 업무협약서에 또는 성과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아니, 내가 평생 이걸 가르쳐 온 사람이야, 이걸 훈련받고. 이게 없어, 윗대가리에는. 돌아버리겠어. 그러니까 윗대가리는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술수를 써가지고 더 좋은 자리 다음번에 가나, 뭐,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이서빌리티 만들고, 이런 기교만 그 윗대가리가 올라가면은 쌓이지, 진짜 제대로 된 그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국무총리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직무보다 무게는 훨씬 작죠. 직무 담당자는 한덕수고 얘는 임용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죠. 임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임용됐어요. 얘가 이미 임용됐는데 어찌어찌하여 이 대통령 직무 담당자 윤석열이 골로 간 거예요. 직무가 정지됐어요. 근데 직무는 남아있잖아. 직무 수행이 정지된 거죠. 윤석열이 골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대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죠.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이렇게 써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 직무 권한 대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무 권한을 대행하는데 먼저 대통령 직무 담당자였던 윤석열이 하던 재량에 맡겨진 일들,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근데 재량에 맡겨진 일도 해야 되나? 이게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대행이란 뭐냐. 대행하잖아, 대행.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어디 저쪽 뭐 강남 어느 그 법률 사무실에 내가 택배를 보내야 돼. 그래서 급해. 그러면 내가 퀵서비스를 부르겠지. 그래서 내 서류를 쫙 작성해 가지고 그 퀵서비스 하는 사람한테 주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그러면 퀵서비스가 어떻게 해? 저 법률사무소에 갖다 줄 거 아니야? 바로 대행이란 내가 거길 직접 가야 되는데 나는 그거 갈 시간이 없어. 그리고 거기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퀵서비스를 불러서 보낸단 말이야. 퀵서비스. 그러니까 대행한다는 게 그런 뜻이야. 내가 가야 될 거를 다른 사람 시켜서 보내는 거지. 택배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행한다는 거예요. 대행. 권한을 대행하는 거야. 반드시 해야 할 권한이 있잖아. 그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대행하는 거는 퀵서비스 배달하시는 분이 내가 문서를 이렇게 써서 여기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줘서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뜯어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상한데 그 지가 고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한덕수 이 녀석은 그걸 지가 하고 있다니까? 뜯어봐. 지가 퀵서비스 배달 서비스 하는 놈이. 그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 미치지 않았어요? 아니 국회는 아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됐어.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대통령이 사라졌잖아. 윤석열이 사라진 이상 이제는 국회에서만 이 모든 그 중요 결정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 아니고 국회야. 국회 300명이 결정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나? 그래서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만 하려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만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재량에 맡겨진 일이 없어. 지가 이렇군 저렇군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여야 합의를 해와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인사의 인자도 모르는 놈이라는 거야. 조직의 조자도 모르는 놈이 앉아가지고 뭘 한다는 거 떠드는 거야 지금. 대행이라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직무 권한 대행이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국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아니, 왜 이걸, 아니, 난 법률을 안 해도 이게 인사조직론적으로 보면은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이 한덕수가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 얘기를 하겠어.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덕수는 아주 말이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한덕수는 그래서 이 주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뭐 헌법재판이 임명 여야 머리를 맞대야 이런 개수작하지 말고 빨리 나와요. 계엄을 할 때 여야 머리 맞대고 선포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을. 이거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이야. 국회. 국회에서 정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냥 대행하면 돼. 도장. 깜짝대고 있어요. 이 조갑제도 심지어 조갑제는 어떤 사람이냐? 보수의 이데올로기야. 응? 이론가야. 보수의 이론가. 근데 좀 못됐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가끔 해. 이 사람도. 정규제 뭐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규제도 그 조갑제처럼 똑같은 말을 해. 국힘당은 이적단체다. 내란 선동당이다. 한덕수는 거기에 지금 뭐 삐짓고 들어갈 때가 뭐 있나 지금 그걸 따지고 앉았는 거야 지금. 그 주술이 문제야 하여튼. 한덕수와 그 최하영의 주술적 관계. 한덕수 부인 점집 제보. 이게 언제적이냐면 2022년. 한덕수가 이제 총리로 나와서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국회에 관심을 좀 끌고 뭐 그럴 때 이제 민주당이 찾아보니까 부인이 점집을 다녀, 점집을. 계속 다녀. 이거, 그 김건희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남편 승진이 늦어 영빨 도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는 거 아니야? 한덕수는 뭐라고 변명해? 명리학 중에다 전통 문화 중 하나다. 명리학이. 이런 공적 의사결정에는 뭐 적어된 적 없다. 개소리입니다. 한덕수 배우자 점집 제보 많아. 관료 부인들에게 찾아가면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알려줄 테니까 유명한 무당을 알려줄 테니까 그 점집에 가서 점쳐봐라. 관료 부인들에게 그렇게 강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점집 제보 쏟아져 관료들에게도 강권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샤머니즘의 근처에만 있어도 공직 불허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공직자 윤리 강령을 하든지 어쩌든지 샤머니즘의 근처에만 가 있어도 아주 공직은 뭐 사무관도 아니라 공직은 나올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노상원의 주술적 광기. 이건 뭐 얘가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김영현 사주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수십 번 가는 거야. 수십 번. 군산에 있는 무속인을 방문해서 내가 대통령실 들어갈 수 있는지도 물어봐. 노상원은 군산 무속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2022년 2월부터 2년 동안 수십 차례나 찾아왔다. 그 이선진이라는 무속인이 횟수로 30차례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그 노상원은 특히 올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여러 차례 물었다. 뭐라고 물었냐면 A4 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계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도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면 이성의 기능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않아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 아기 보살이라는데 그 사진 그 북어 그 썩은 북어들 다 거기다 쌓아놓고 아유, 군대에서 장성으로 했던 놈이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뭐 육사를 뭐 수석으로 입학했다면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렸어.